우리 모두의 그런 현명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또 알려주시려고 오셨나요? 네, 얼마 전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표였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오.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개인 저축률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라고요? 네. 이 은퇴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라고 하면 영어로 US Saving Rate이라고 해요. 네. 자, 쉽게 말해서 매달 우리가 순수입이 있어요. 그럼 네. 그 순수입에서 얼마를 저축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순수입이 네. 한 5,000불 정도 된다. 네. 근데 내가 한 500불을 저축할 수 있다. 했다. 그러면은 저축률이 10%가 되는 거예요. 10%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10%. 자,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 개인 저축률이 2022년 1월부터 네. 지금까지예요. 32개월이에요. 네. 저축률이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32개월이요? 그렇죠. 야, 32개월 동안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데 솔직히 그게 막 어떻게 막 와닿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축을 너무 안 하는 거죠.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저축이 낮으면은 우리 경제에도 좀 많이 악영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아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미국의 역사에서요. 개인 저축률이 장기간 5% 이하로 네. 네. 유지가 되면요. 네.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경기 침체가 이어서 발생했어요. 와, 신기하네요. 자, 예. 1999년 4월부터요. 2001년 3월까지예요. 네. 23개월 동안 이제 저축률이 5% 이하를 유지하다가 뭐가 생겼냐면 닷컴 버블이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애플이나 이제 구글 같은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스닥 지수가요. 닷컴 버블 때요. 얼마나 하락했는지 아세요? 네. 얼마나 최고치에서 78%까지 떨어져요. 이거 봐. 그 시기에. 와. 78%요? 와, 그 이건 78%. 대박이다. 78%나 하락했다면 네. 그 401k와 같은 네, 그 네, 네. 은퇴 계좌에도 타격이 좀 엄청 났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그렇죠. 닷컴 버블 시기에 네. 은퇴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대하신 것보다 전부 다 적은 금액으로 적은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그 후 2년 동안도 네. 자산이 계속 하락했어요. 오. 네, 단계적으로. 그때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아마존 아시죠? 예, 네. 그럼요. 아마존 모르는 분은 그렇죠. 없잖아요. 그때 네. 아마존 주가가요 2년 동안 90% 이상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그게 엄청 빠졌어요. 100불이었으면은 10불이 된 10불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에요. 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이때 어마어마했죠, 서프라임. 네, 이때 닷컴 버블처럼요. 개인 저축률이 5% 미만으로 2005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네. 35개월 동안 이게 낮게 유지되다가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졌다고요. 그럼 지금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네요. 어찌 보면. 그거를 이제 좀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준비를 패턴이 보인다는 잘 해야겠네요.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 똑똑하게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주식 시장에 뭐 엄청난 타격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네. 우리 한국계은행 있잖아요. 미국 예, 주식 예. 상장돼 있는 예. 1불이 안 됐어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켓 가서 초코파이보다 싼 거예요. 와. 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기업을 이제 묶어둔 500개의 기업을 묶어둔 이제 S&P 500 지수가 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 S&P 500 지수가요 그 시기에 한 57% 빠져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던 자산이 한 절반 그쵸, 정도 날아가는 오르는 거죠. 거죠. 예. 그죠? 자, 핵심은 뭐예요? 닷컴 버블이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둘 다 개인 저축률이 얼마 미만? 5% 미만이었고 5% 장기간 유지되다가 어떻게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갔어요. 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저축률이 무려 32개월 동안 그렇죠. 네. 5%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0%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미국 개인 저축률에 이제 따르면 매우 낮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건 마치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네.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네. 좀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은퇴 자금을 경기 침체로부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낮은 지금 현재의 개인 저축률이 네.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개인 저축률에 뭐 반응 영향을 주는 게 있는 건가요? 있어요. 뭐냐면 궁금해요. 오늘까지의 이제 정보를 이제 쭉 모아보면 네. 아마 조만간 이제 뭐 9월 18일쯤 이제 결정이 날 건데, 네. 페드, 즉 미국의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일반적인 0.25%가 아니라 네. 0.5%까지 한 번에 내릴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더 나가서 오. 필요하다면 올해 12월 안에 몇 번이고 더 내리겠다라고 오.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주영 씨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영 씨가 이제 저축을 하려고 이제 적금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자가 높은 적금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적금도 있는데 그쵸? 어떤 적금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자가 좀 높은 적금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역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명하신 대답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네.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네. 금리 정책이 네.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하. 앞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인상이 아니라 네. 인하한다고 했죠. 인하한다. 네. 그러면 미국의 저축 상품의 이자율은 앞으로 점점 오른다가 낮아진다. 아니라 낮아진다. 내려가는 거죠. 현재 미국의 지금 개인 저축률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 아까 5% 잘, 미만만 5% 미만?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5% 미만인데 네, 네. 네. 놀라지 마세요. 네. 2.9%예요. 그러면 너무 낮다. 야, 2.9%는 와. 진짜 낮은 건데요? 정말 낮은 거예요. 정말 낮은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와. 이유가 있지만 네. 2.9%는 정말 낮은 거예요. 와. 만 불에 이거 290불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와. 너무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 지난 한 32개월에 이제 계속 기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축 네. 기준이. 그렇죠. 예. 근데 최하를 찍은 거예요. 지금 최하를 찍은 거예요? 지금 좀. 최하를 찍은 거예요. 와. 네, 계속 5% 미만을 네. 유지하다가 최하를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하겠대요. 네, 그렇다면 저축률은 이거는 뭐 높아질 수 없죠. 명백하죠. 네. 뻔하네, 이거는. 네, 네. 명백하죠. 높아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5% 미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크다. 그쵸. 네. 그래서 역사상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네. 패턴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그렇죠. 때문에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60대 예비 은퇴자라면 네. 지금 네. 401k나 TSP에 있는 은퇴 자금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해지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 해지 전략이라고 하면은 저도 궁금한데 네. 이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해지라는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네. 은퇴 계좌가 401k가 있어요. 그쵸? 401k라고 네.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403b라는 걸 받아요. 네. 그리고 연방 정부 공무원이신 분들은 TSP라는 걸 받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은퇴 계좌는 대부분 확정 기여형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어렵네요. 영어로 좀 하면 네.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DC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DC 타입. 네, DC라고 하는데 우리가 DC 하면은 왠지 좀 디스카운트 쪽으로 그쵸. 생각하잖아요. 할인.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라 네. 뭐냐면은 확정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그렇죠. 확정이 네네. 뭐가 확정이냐? 네. 고용주랑 근로자가 함께 얼마를 낼지 확정을 해요. 네. 근데 은퇴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시장 성과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 이게 잠깐 단어가 좀 어려워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401k 같은 이제 은퇴 계좌는 은행의 적금처럼 네. 저축해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렇죠. 적금의 만기처럼
얼마를 차일 수는 모른다 이거네요. 맞아요. 시장에 따라 바뀌니까. 아주 정확해요. 네네. 아주 정확해요. 자, 이거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거? 401k나 네. 네. TSP와 같은 은퇴 계좌의 경우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자산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네.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좋으면 좋을 그만큼 잘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수익이 높겠죠. 높아지죠. 네. 근데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쵸.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기대한 것보다 큰 손실이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 음. 아이, 그래도 내가 은퇴할 때쯤엔 뭐 어떻게 될 거야. 저도 하시는 생각하고 분도 있어요. 있고 다들 그냥 아직 네. 아직 몇 년 남았는데 맞아, 맞아. 어떻게든 그쵸.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물론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훈 씨나 주영 네. 씨처럼 은퇴가 20년 정도 남은 사람 혹은 그 이상 남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있죠. 시간이 있죠. 근데 내가 3년이다 5년이다 밖에 이제 은퇴 시점이 남지 않은 분들은 내가 큰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요. 준비해야 된다. 없어요. 맞습니다. 네, 따라서 네. 현재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60대 예비 은퇴자라면 네. 필수적으로 자산의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비가 요구되어진다. 아니 그러면은 은퇴 계좌의 그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비. 네. 이 특별한 대비는 무엇이죠? 뭐 많은 대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네. 적어도 이달에 네. 9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하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자, 만약 투자 성향이 안전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롱텀 케어 기능이 포함된 최신 연금을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나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우리가 납입금을 내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불려서 매년 또는 매달 소득으로 은퇴 후 소득을 줘요. 네. 근데 핵심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원금이 소진되더라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롱텀 케어 혜택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곧 은퇴를 맞이하는 60대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소진이 되어도 네.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하고 네. 롱텀케어 혜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원금이 소진되어도 소득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좋다, 어떻게 이거는. 그게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최신 연금은 네.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야, 되게 이거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네, 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경기 침체나 금리 인하와 같은 경제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냐면 안정적이네요. 안정적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이자가 내려가서 뭐 돈이 적어졌어요. 뭐 주식이 떨어져서 돈이 줄어졌어요. 이러면은 사실 계획이란 걸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게다가 현재 조건이 너무 괜찮아요. 뭐냐면 연이자를 12%. 를 최대 10년까지 제공을 해요. 와.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한 달에 혹은 1년에 이제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금액인데 그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 12%를 이제 줘가지고 와. 그리고 소득을 신청하는 나이에 네. 그 나이에 따른 지급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또 다르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주영 씨가 한훈 씨랑 같은 시점에 똑같이 하면은 사실 주영 씨가 더 오래 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치고. 나이 차가 많이 난다는 전제하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은퇴를 했는데 네. 내 나이가 사실 적지가 않은데 네. 나보다 젊은 사람하고 같은 금액을 받을 건 너무 형평성이 그렇죠. 맞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차등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소득을 평생 동안 제공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실제로 가입
졸업하신 분을 예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자, 62세 선생님이셨어요. 네. 이분이 이제 5년 뒤인 한 67세에 은퇴를 계획하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67세 은퇴를 계획하세요. 이유가 아. 소셜 시큐리티만 해도 그쵸. 67세부터 받으실 때 이제 100%를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랑 같이 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셔도 생활비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데, 네. 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있는 전체 자금 중에서 네. 20만 불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해지로 최신 연금에 분산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분산한 20만 불은 5년 동안 매년 12%, 즉 오. 2만 4천 불을 고정으로 불리는 거죠. 오. 그러면 은퇴 시점에 한 32만 불 되시거든요. 오. 와. 이게 확정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네네. 은퇴 시점이 이제 67세부터 네.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네.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생활비 주세요. 이렇게 딱 신청을 하면 매년 21,440불을 언제까지 사망할 때까지 준다는 오.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은퇴자에게 유리한 것이냐면요. 네. 자, 20만 불 저축했죠. 예. 네. 근데 32만 불 됐어요. 돈이 네.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21,440불을 준다는 건 네. 6.7%를 평생 동안 준다는 거예요. 저축한 돈에. 와. 그러니까 이건 절대 바뀌지 않는 개런티거든요. 아, 이게 바뀌지 않아요? 네. 와. 그러니까 뭐 시장 환경에 네. 제가 말을 더 듣네. 상관- 시장 환경과 놀라지 상관없이 마세요. 네. 저축한 금액 6.7%를 네, 네, 네. 언제 돌아가시는 사망하기 거랑 전까지. 상관없이. 네. 평생 동안. 네, 네. 와. 이건 약간 너무 저희 쪽에 소비자 입장에 되게 너무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은퇴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플랜이니까요. 오, 네. 너무 좋다. 네.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예. 야, 이거는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청하시는 나이가 네. 늘어날수록 네. 이제 평생 동안 받는 소득도 제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한번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 현재 이제 돈을 맡기면 네. 매년 12%씩 네. 돈을 불려주는 곳, 10년 동안 개런티로 불려주는 곳 있을까요? 없죠. 개런티니까 진짜 예, 좋네요. 그러니까 은행도 없죠. 없죠. 없죠, 절대 없죠. 없죠. 네. 그리고 또 그 저축한 돈을 지금 여기 예제는 67세니까 네. 67세부터 달라고 하면 음. 평생 동안 6.7%씩 주고 내가 저축한 돈을 다 썼는데도 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주는 은행이 있을까요? 와, 없죠, 이거는 이런 거 진짜 노후 대책 제대로 하는 네. 거네요. 원금 소진돼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없기 절대 때문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최신 연금의 경우는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해도 네. 이자율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저축한 돈을 다 써도 사망할 때까지 이제 평생 동안 소득을 준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롱텀 케어 혜택까지 있어요. 오, 아니 평생 동안 소득도 보장하는데 심지어 이 롱텀 케어 혜택이 있다고요? 네네네. 네. 최신 연금의 경우 이제 롱텀 케어 관련된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장기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연금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네. 충족이 되면 네. 롱텀 케어를 위한 비용을 약속한 소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얼마씩 받기로 한 소득 있잖아요. 네.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오. 오. 그러니까 이는 은퇴 후에 아무래도 아파본 사람은 아프신 알아요. 분들이 뭐냐면 많죠. 돈이 좀 더 들어요. 아, 그럼요. 생활비보다 아프면. 그럼요. 그죠? 예. 자, 은퇴 후에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발생했을 때 네.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네. 최신 연금의 경우는 음. 이 부분이 좀 진짜 중요한데요. 암 수술 기록이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의료 기록이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네. 분들은 어려운가요? 그분들은 다른 일반적인 데서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아. 최신 연금에서는 롱텀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죠. 너무 좋네요. 와. 오. 야. 이거는 정말 오늘 정말 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그런 정보를 지금 네. 우리 그레이 선생님이 주고 계신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존 그 롱텀 케어 보험의 뭐
갑이 어려웠던 분들, 암 수술을 하셨던지 여러 가지 네. 병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 그렇죠. 같기도 한데 요거 아까 말씀 나이에 따라 차등 뭐 그쵸.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최신연금. 최신연금 가입 나이는 뭐 언제부터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영 씨는 뭐 택도 없을 것 같고 저요? 택도 없죠. 난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는 거예요? 네, 가입 나이는 네. 45세부터 가능하고요. 네. 우리 훈이 씨 가능한가요? 이제 그만해요. 네. 자, 최대 지금 85세까지도 가입을 와. 하실 수 있는데 아, 다만 45세부터 85세. 중요한 부분은 네. 만약에 롱텀 케어 혜택을 이제 고려하신다고 하시면 네네네. 네. 75세까지 가입하셔야 돼요. 75세까지는 하시는 게 좋은 거죠. 75세가 네. 넘으시면은 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 75세까지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아니,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금리 인하에도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그러니까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신 연금은 경기 침체나 금리 인하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은퇴 후에 필요한 소득을 언제까지 평생 동안 와,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네. 더불어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네. 롱텀 케어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오. 현재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과 똑같은 네. 패턴으로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32개월 연속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맞아요. 예. 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주식 조금씩 하실 수 있을 텐데, 하죠. 예. 자, 실제로도 주식 시장에서 그리고 실업률 지표에서 네. 등등 경기 침체 신호가 좀씩 그쵸. 나오고 있죠. 네, 뭐 네. 많이 있어요. 떨어진 게 많아요. 네, 네,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미 은퇴하셨거나 앞으로 5년 안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60대 예비 은퇴자라면 네. 401k, 403b, TSP의 일부 자금을 최신 연금으로 전략적 분산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네. 댓글로 뭐 질문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이걸 지금 좀 말씀 나눈 다음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예.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께서 기억에 정말 남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자,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네. 네. 초반에는 가고 싶던 여행도 가시고 그쵸. 못 만났던 친구랑 가족들도 만나시고 또 이게 집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고칠 곳이 보이더래요. 맞아요. 집에 있으면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쓰게 돼요. 아, 또 그래서 정말. 이제 집수리도 하다 보니까 한 10만 불 정도는 너무 쉽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쵸. 은퇴를 하시고 나서. 금방 쓰죠. 네.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와 돌아보니까 은퇴 전에는 내가 일하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었고 그쵸. 은퇴를 하고 나니까 24시간이 네. 무방비 상태로 돈 쓰는 시간이 되더래요. 그쵸. 야. 주영 씨. 저는 시간만 지금도 많고 잘하잖아. 시간만 많고 돈은 없어요. 지금도 잘 쓰잖아요. 무방비잖아 지금. 네, 무방비. 회사 저 은행 돈. 내 돈 아니고. 근데 진짜 저희가 아직 네. 은퇴는 아직 뭐 검토할 나이가 아직 아니지만 네. 이 말씀이 정말 딱 와닿아요. 네. 그죠 주영 씨? 방비가 안 됐잖아 당신은. 무방비. 무방비. 네, 은퇴 준비 이제 열심히 해야죠. 해야죠. 그럼 제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만약 우리가 예. 한 300살쯤 산다고 하면 100년은 한 경험해보고 네. 또 나머지 100년은 또 실수도 해보고 또 나머지 100년은 이제 최선의 선택만 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돈이 다 소진되어도 평생 동안 소득이 보장되는 최신 연금을 준비해 두셨는데 네. 이제 그 덕에 이제 돈이 언젠가 바닥이 난다 하더라도 맞아요. 그런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그럼요. 네네. 특별히 이제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아무래도 예전보다 오래 사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유튜브로 자산관리 공부를 하세요. 역시. 자산관리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돼서 만족도가 너무 높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의 현명한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 정말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롱텀 케어와 관련된 혜택이 있는 이 최신 연금 너무너무 매력적인데요. 저도 너무 빨리 좋아요. 이제 준비해야겠다.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이런 생각이 무방비 듭니다.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그레이 선생님께 문의를 하고 싶으면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213-800-4256이고요.
미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401k, 403b, TSP, IRA 등 다양한 은퇴 계좌의 롤오버에서 트랜스퍼까지 전문으로 은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에게 특화된 연금으로 장단기 저축과 추가 생활비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는 네. 주 토요일에 세미나가 9월 1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이거 꼭 좀 알려주세요. 세미나. 네. 네네. 아시다시피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약률 1위. 예약률 예약률 1위 1위. 세미나입니다. 타주에서도 찾아온다는, 물어물어 찾아온다는 바로 그 그레이송의 연금 세미나. 네. 예약률 1위의 세미나. 맞습니다. 9월 14일. 9월 14일 토요일 네, 9월 오전 14일. 11시부터 네, 1시간 반 동안. 네. 근데 여기 꼭 가시면 너무 좋겠네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은퇴 준비를 위해서 많은 걸 알아보시지만 생각보다 이제 연금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면 되나요? 제 LA 윌셔에 제 사무실 있어요. 그리고 네네. 제가 전화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주소를 알려드려요. 일단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연락처 213-800-4256번 213-800-4256번입니다. 네. 꼭 전화하시고 예약하셔서 정말 맞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제한돼 있어서요. 참여가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부터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미나 참가비가 따로 있나요? 참가비는 없어요. 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멀리서 와.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네. 역시. 진짜 죄송하지만 그 전화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오시면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213-800-4256번 213-800-4256번입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그레이송님과 함께 은퇴 준비에 뜨거운 이슈였던 미국의 개인 저축률 5% 미만, 그리고 함께 경기 침체와 금리 이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면서 롱텀 케어 혜택도 포함해 있는 최신 연금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지금 저희 댓글에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여러분 제가 답을 못 드려요. 그쵸. 그러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네. 우리 그레이송분께 꼭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13-800-4256번 213-800-42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미국 재정 전문가 그레이송 님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꼭 하고 싶으신 말씀. 네. 항상 은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듬직하십니다. 아침 5시부터 네.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러니까요.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재정 전문가 그레이송 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